네, 오늘짝 움직일 이슈와 그 안에서 잠재력 있게 함께 움직일 종목들 발굴해보는 시간입니다.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오늘은 공매도 얘기를 조금씩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 기대와 우려가 곧 교차합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실제 영향보다도 공포심이 좀 큰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고, 또 반대로 그동안의 주주들이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데, 네. 어쨌든 우리 투자자들이 좀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공매도라는 게 어떻게 진행돼 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한번 짚어보는 게 네.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공매도를 금지했었던 사례가 지금이 이제 딱 네 번째 위치를 하고 있는데, 예. 먼저 공매도부터 본다면은 공매도는 사실 이제 없는 것을 판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외부에서는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이다. 이제 해외는 다 공매도가 이미 금지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공매도가 문제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게 문제였었던 거였고,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나 이런 기관 투자자의 이게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기간이라던가 시스템적인 부분이 좀 잘못되었었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공매도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차입을 해서 공매도를 치는 게 합법이고, 예. 근데 차입하지 않고 무차입으로 공매도를 하는 건 불법이었는데, 이번에 4차가 공매도가 금지가 됐었던 이유는 공매도와 관련된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매도가 됐었던 거였거든요. 예. 사실 이번이 네 번째라고 했는데 1차는 2008년에서 2009년까지 그 당시 글로벌 금융 위기 때문에 이제 시행을 했었고, 그리고 2차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유럽 재정 위기로 3개월 정도 공매도가 금지가 됐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나마 이제 최근인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2020년부터 21년까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6개월 공매도를 금지했고, 또 한 번 6개월을 연장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공매도를 대상을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에만 국한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금융당국이 글로벌 IB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공매도와 관련된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제 이거로 이제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자본시장법이 그래서 시행령이 이번 2월에 개정이 됐는데, 원래 개인 투자자는 9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처럼 최대 12개월까지 통일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공매도 주문하면은 위탁법인의 무차익 공매도 방지 조치 등 여러 가지 개정안을 실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매도가 1차와 3차까지와 이번 4차는 이번에 시행의 약간 성격은 좀 굉장히 달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지금의 공매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거는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형도가 문제였고, 네.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거를 조금 메워주는 게 지금 필요하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금융당국은 우리가 하겠다라고 나선 거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인 투자자들이 그거를 완전하게 받아들이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 시스템이라든가 제도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걸까요? 일단은 첫 번째가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그 표현에 있어서 예. 개인 투자자분들도 외국인처럼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과, 그 사이에 금융당국에서는 이런 글로벌 IB 기업들에 대해서 뭐 과징금이라든가 여러 제재들을 취해 왔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도를 과연 제고를 할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예.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당국에서 여러 가지 좀 대책은 많이 내놓은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동안의 공매도가 멈춰졌을 때마다 우리 코스피, 코스닥 어떻게 움직였냐. 사실 상관관계가 아주 있지는 않다는 얘기들도 들렸습니다만, 어쨌든 숫자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게 좀 상황 따라 많이 다르긴 했었는데, 예. 과거 1차에서 3차 공매도 금지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조금은 달랐었습니다. 예. 이게 1차는 코스닥은 플러스였지만 코스피는 마이너스였고, 2차, 3차는 공매도 금지 기간 둘 다 증시가 올랐지만, 이번 4차에서는 코스피는 상승을 했지만 코스닥은 하락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공매도 직후 1개월 동안에는 국내 증시가 다 부진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도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1차, 2차, 3차 당시 1개월 동안에는 코스피는 이제 0.5%, 코스닥은 1.7% 하락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증권가에서 분석을 하는 거는
공매도 재개가 중장기 상승 저해 요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1개월 동안은 안 좋을 수 있지만 결국 이걸 3개월 이상으로 중기 이상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예. 공매도가 이제 다시 재개가 된 이후 시장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통계적인 사실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의 패턴대로라면 네.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됐을 때 아마 첫 달은 조금 걱정이 될 수 있고 네. 그래도 3개월 정도의 중기로 봤을 땐 이게 회복이 되지 않을까 정도가 증권가 여의도의 생각들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의 데이터를 보고 이제 실제 투자자 입장에선 이 공매도라는 것을 이제는 토론의 영역이 아니라 투자의 영역으로 좀 가져가는 일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 여의도에서 걱정하는 거는 주도주들은 공매도 좀 맞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죠.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어떤 종목들이 좀 걱정되는지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매도가 이제 통계상으로 보면은 예.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업종이 당연히 주요 타깃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중에서 전체가 타깃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공매도 금지 한 달 전에 공매도의 상위 업종의 대금 증가 확률이 높은 섹터들을 대체적으로 주요 타겟군이 아니냐. 그럼 어딜까요, 거기가? 네, 그게 일단 너무 많기는 한데 예. 2023년 10월 당시 코스피 전체 공매도 대금 비중이 5.8%였는데 여기보다 높았었던 게 어디였냐면 호텔 레저, 운송, 디스플레이, 증권보험, IT 가전, 조선, 유통, 화학, 맞네요. 철강. 되게 지금 많아요. 많은 부분들이 네. 그러니까 걱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중요한 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 이거는 저는 투자적인 심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공매도라는 거는 결국 하락에 베팅을 해서 수익을 내겠다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그럼 만약에 요즘은 증시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고 이제 오늘자에서도 미국 증시가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근데 증시가 점진적으로 기업들의 EPS가 높아진다라던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증시가 올라간다고 해서 공매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나중에 쇼커버링으로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대세 상승기에 있다면 우리가 네, 예. 이거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압박을 받는 요인이 바로 공매도의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역으로 이 공매도라는 걱정을 좀 피할 수 있는 공매도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업종들도 저희가 잘 찾아보면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오늘 시간에 어떤 고갱이 뭐 본질이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확률과 통계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럼 예. 확률과 통계의 접근으로 다시 한번 숫자에 기반해서 네, 예.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러면은 그거를 생각해야죠. 그 공매도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서 공매도를 치면은 떨어지면 여기서 수익을 내겠다라는 마인드인데 그렇죠. 그럼 애초에 많이 빠져 있는 섹터를 본다면은 적어도 저평가. 네, 예. 저평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적이 안 좋아질 거라고 보니까 이미 주가가 빠져 있는 거일 수도 있고 공매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관점이 보면은 철강과 화학 섹터였습니다. 공교롭게 지금 좀 다시 괜찮아지려고 하는 곳들이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최근에 이런 세아제강이나 뭐 포스코홀딩스 아니면은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관세에 대한 부분으로 철강주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또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했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약간 화학 쪽, LG화학이나 금호석유 이런 쪽도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거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화학, 금호석유, 세아제강, 포스코홀딩스, 현대철. 그러니까 이런 화학 철강주 가운데서 이제 주도주들이 조금 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쪽에서 사실 스몰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시총이 작은 대신에 조금 더 움직일 만한 그런 종목들도 혹시 있을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최근에 철강 업체들하고 이제 미팅을 좀 하셨나요? 네,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휴스틸이 좀 대장으로 움직였고 예. 이제 저희가 미팅을 했었던 기업은 NI스틸이나 아니면 이제 넥스틸 같은 기업들을 미팅을 했었는데 네. 사실 이것도 다시 공매도로 돌아가자면은 사실 그 동안에는 공매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아니면 의미가 없었는데 예. 이번엔 전 종목으로 이제 확대를 한다라는 점에서 근데 이런 종목들은 실제적으로 보면 실적이 또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슈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 당시에 매수의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공매도의 타겟군이 되기에는 사실은 요즘엔 거래량이 많이 터졌지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실익이 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종목들은 어떤 이 공매도란 태풍에서 피할 수 있는 종목들일 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 이 말씀 중에 제가 귀담아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조선이라든가 이 방산 관련해서는
쇼커버링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공매도 걱정을 덜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논리로 저는 읽혔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조금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방금 전에는 저희가 공매도 영향이 적은 거라고 했는데 공매도 영향이 적다라는 거는 또 오른다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럼 그 반대의 급부로 그럼 공매도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기업들 중에서 오히려 조금 시간이 지나서 수혜로 올 섹터가 뭐가 있을까가 사실 이번에 이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조선이나 방산 로봇 등이 되겠죠. 예. 그러면은 사실 물론 이제 조선이나 방산 쪽은 그래도 지금 실적이 계속해서 컨센이 상향이 되는 그런 좋은 상황에 있는데 근데 만약에 공매도로 인했고 사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올랐다가 많이 내려온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럼 조선 방산이 이런 만약에 공매도가 재개되는 시점에서 공매도의 타겟이 돼가지고 주가가 내려온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다시 시청자분들도- 생각해봐야 될 투자 아이디어는 네.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근데 이게 주도주라는 거는 약간 쉬어갈 수는 있어도 그렇게 쉽게 꺾이진 않거든요. 공매도가 그러니까 오히려 있다더라도. 그때 공매도로란 눌림이 생긴다면 그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쵸. 그때를 한번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예요. 네, 예. 오히려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은 공매도를 친 사람들은 이걸 다시 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되죠. 그거를 우리가 쇼커버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물론 이제 당장 3월 재개했을 때 이 종목이 좋아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만약에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게 공매도로 인해서 하락을 했다면은 오히려 그 시점에는 조선 방산 로봇은 오히려 매수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월 말 이후에 이 미국의 예전에 그 쇼커버릭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게임스톱 사태 같은 게 네.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부분이고 이 뜨거운 감자주의 공매도에 관한 이슈 체크해보고 대응 전략 마련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이충원 밸류 파인더 대표와 함께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